예, 수험생 여러분, 자, 우리 이어서 봅니다. 문제집 152페이지, 문제집 152페이지 24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재산세 비과세에 관한 건데요. 재산세 비과세는 뭐 독립화 문제로도 나오고 또 틈틈이 종합 문제 속에서 나오고, 자, 그래서 잘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먼저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독립화 문제로도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종합 문제 속에서 나오니까 잘 보셔야 되는데, 먼저 24번 문제에서 틀린 거예요. 1번 지문입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에서 통제보호구역 내인 토지라도 전답과수 및 대지는 과세한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꼭 주의하셔야죠. 그래서 통제보호구역 내인 토지, 자, 재산세요. 비과세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에서 통제보호구역 내인 토지는 비과세예요. 근데 전답과수 및 대지, 농지하고 대지는 과세합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보니까 매수계약자가 납세물을 지는 국가 소유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비과세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건 어떤 거냐면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과 앤드 연부매매계약 체결하고 앤드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았을 때 공부상으로는 국가 등의 소유지만 실질적으로 권리변동됐다고 봐서 누가 납세문제예요? 매수계약자요. 자, 그래서 비과세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3번이요.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유료로 사용하는 재산은 과세입니다. 하여튼 원칙적으로 국가지자체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무상으로 사용할 때 이제 비과세입니다. 유료로 사용하면 과세입니다. 자, 그래서 3번, 또 여기 이제 3번 지문에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서 요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국가지자체 등과요, 매수계약을 체결했는데, 근데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과세합니다. 뭐냐면 국가지자체랑 국가지자체가 제 빌딩이나 토지를 살려고 매수계약을 체결했어요.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취득하기 전에, 그러니까 등기 전하거나 그러기 전에,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을 합니다. 국가자체가 제 빌딩이나 토지를. 그럴 때는 매매 대금에 사용료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봐가지고 유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봐요. 그래서 이때는 무료가 아니라 유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봐가지고 재산세 부과합니다. 4번 보면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 기준 연제 1년 미만의 것일지라도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는데, 여러분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 기준 연제 1년 미만의 것은 얼마 있으면 없어질 거니까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비과세 적용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5번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 명령 받은 건축물이나 주택은 어차피 때려 부술 거니까 비과세입니다. 물론 주택은 건축물 부분에 한정해요. 토지는 그 부속 토지인, 주택의 부속 토지인 대지는 과세입니다. 땅은 어떻게 때려보세요? 그러니까 과세고요. 자, 이렇게 해서 24번 문제 여러분요, 정답 지문은 그렇다 할지라도 나머지 지문들이 다 중요합니다. 별표시에서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153페이지 25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일본의 지자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유료로 사용하는 재산. 자,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재산세 비과세입니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면 어떻게 한다? 당연히 과세죠. 내 빌딩이나 토지 1년 이상 사용하는데 유료로 사용해요. 당연히 부과합니다. 2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농가에 공급하게 수여하는 농지요. 종농, 매사농. 자, 농어촌공사가 농가에 보급하게 수여하는 농지는 분리과세합니다. 법인 및 단체의 소유 농지인데 분리과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분리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이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련한 법률에 따른 제방으로서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 우리 28개 토지 지목 중에서 비과세되는 6개 제목 있죠? 도로, 하천, 제방, 부거, 유지, 묘지요. 랩하듯이 뭐라고 그랬죠? 도로, 하천, 제방, 부거, 유지, 묘지. 도로, 하천, 제방, 부거, 유지, 묘지. 비과세예요. 다만 제방이 비과세긴 한데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은 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이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법 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내에 있는 전답, 과수원 및 대지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5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하는 법률에 따라 지정된 최종림, 시험림, 림자로 끝나는 이냐,
비과세죠. 림자로 끝나느냐 비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림자로 끝나느냐 비과세. 30회 시험 때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5번 대부분 제 음성 노래소리를 들으면서 답을 맞췄죠. 네, 그래서 5번 정답입니다. 그래서 다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 또요. 그 다음에 해설 나와 있는 것들 잘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154페이지 26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상이 아닌 것은 그런데요. 자,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기출됐던 거 한번 봅니다. 지방세법상 비과세상이 아닌 거요. 1번 임시로 사용해서 건축되는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연제 1년 미만의 것은 비과세라고 했습니다. 2번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돼서 재산세 과세기준연제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 명령받은 건축물이나 주택은 어차피 때려부술 거니까 비과세예요. 다만 주택은 건축물 부분에 한정합니다. 즉 부속토지인 대지, 땅은 어떻게 때려부셔요? 당연히 과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28회 시험 때 기출됐던 건데 그 전에 그랬어요. 이 부속토지인 대지, 땅은 어떻게 때려부수냐 그런데 과세입니다. 자, 그래서 대지 때문에 틀렸습니다. 2번 정답이고요. 3번 농업용 국어와 자연유수의 배수 처리에 제공하는 국어,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묘지, 국어 비과세고요. 4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에서 통제보호구역 내는 토지 비과세입니다. 다만 전답과수 및 대지 제외 꼭 확인하시고요. 도로법에 따른 도로 비과세고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서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도 비과세예요. 다만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건축선 안에 인접하게 건축함으로 인한 대지 안의 공지요. 제외한다고 그랬죠? 자, 집과 집 사이를 사람들이 지나다니잖아요. 이런 길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고 김현식이 노래 불렀다고 그랬죠? 골목길 걸어갈 때의 골목길 비과세가 아니에요. 이건 도로가 아닙니다. 제외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26번 기출문제 이렇게 보시고 27번부터 이제 재산세 과세표준 세율입니다. 그래서 재산세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잘 보셔야 되는데 과세표준과 세율은 작년처럼 묶어서 나오기도 하고 한 문제로 또는 따로따로 나오기도 하고요. 자, 종합문제 속에서 나오기도 하고 27번 문제 보니까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건축물 면적에 따라 재산세 세액이 결정되므로 재산세 과세표준은 종량세라 합니다. 여러분, 재산세는 종가세입니다. 가액과 금액에 따라 건축물 면적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게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이에요. 그래서 재산가액 그러니까 종가세입니다. 가액과 금액에 따라 재산가액에 따라 부과됩니다. 1번 틀렸고요. 뭐 시험에서 종가세, 종량세라는 용어는 나오지 않겠지만 하여튼 가액에 따라 부과합니다. 재산가액이 과세표준이니까. 2번 개인법인 모두 재산세 과세표준은 과세일련제 법령에 따른 시가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여러분, 재산세 과세표준은 개인법인 소유 구별하지 않고 항상 지자청이 무엇으로요? 시가순액으로 결정합니다. 법인 소유 재산도 법인 장부상 가격이 아니라 시가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그게 토지 건축물 주택일 때, 부동산일 때는 시가순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걸 곱하고요. 그게 토지 건축물일 때는 70%, 주택이면 60% 곱합니다. 선박항공기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순액으로 합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안 곱하고요. 자, 그러면 그런 얘기고 3번 보니까요. 3번 보니까 그래서 2번이 어떻든 간에 옳습니다. 3번 보면요. 재산세 과세표준은 총 재산가액에서 해당 재산에 담보하고 있는 채무액을 공제한 순재산가액으로 아니에요. 채무액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냥 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자, 1억짜리 집인데 거기 대출 6천이 있어요. 그래도 그냥 1억 재산가액으로 시가순액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4번 재산세 과세표준은 매년 1월 1년제 아니에요. 6월 1년제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5번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표준은 법인 장부상 확인되는 거 아닙니다. 개인 법인 소유 구별하지 않고 항상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취득한 재산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한다 그러면 틀려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취득한 재산,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시가표준액이 미달하더라도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지만 그거 보유할 때 매년 반복해서 부과되는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사실상 취득가액이 아니에요. 국가 지자체로부터 취득한 재산도. 그 다음에 28번은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29번 문제 한번 봅니다. 다음 자료에 의해서 계산한 재산세 과세표는 단독주택의 시가표준액 2억이고 단독주택 감정가액 2억 4천인데 재산세는 항상 지자체장이 무엇으로 과표 결정해요? 시가표준액으로. 시가표준액인데 다만 토지 건축물 주택은 거기다가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럴 때 주택 지금 시가표준액이 2억이에요. 그러면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하는데 토지 건축물은 70, 주택은 60%입니다. 단독이든 공동이든 별장이든 고급택이든 주택은 무조건 공정시장가액비 60%예요. 자, 그래서 2억이 60%니까 원래는 공정시장가액비라는 게 지방세법에서 지방세법에는 토지 건축물은 50%에서 90% 범위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시행령에 서 70%고 주택은 40%에서 80%까지 범위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세법에 시행령에 서 현재 60%입니다. 2억이 60%니까 260이 1억 2천이죠. 그래서 1억 2천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자, 그래서 2번이 되겠고요. 30번 문제 봅니다. 별표 시험입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 단독주택의 재산세 과세 표준은 토지 건물을 일체로 한 개별주택 가격의 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가격을 한다. 여러분 토지 건축물은 자 요거 여러분 참 주택은 토지하고 건물을 일체로 하죠. 요까지 맞아요. 개별주택 가격에다가 반드시 공정시장가를 곱하는데 공정시장가의 몇 프로의 주택은 60%입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선박의 재산세 과세 표준은 법령에 따른 시가 순액의 100분의 60을 곱해서 산정가를 한다. 여러분 선박 항공기는 시가 순액이 과세 표준되는 거지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안 곱해요. 틀렸습니다. 그냥 시가 순액입니다. 그래서 부동산만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곱합니다. 3번 토지 재산세 과세 표준은 개별 공시지가에 자 100분의 60을 곱해서 자 토지 건축물은 공정시장가의 몇 프로예요? 70%예요. 4번 공동주택의 재산세 과세 표준은 법령에 따른 시가 순액의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가격을 한다. 여러분 주택 시가 순액에다가 공정시장가 몇 프로예요? 60%. 맞죠 여러분들?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 표준은 법인의 경우 법인 장부상 증명되는 가격을 한다. 아닙니다. 건축물이니까 시가 순액에다가 공정시장가의 비율 70% 곱한 거 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넘어갑니다. 158페이지. 물론 여러분 시험에서 토지 재산세 과세 표준은 과세 기준일 현재 개별 공시지가로 한다 마침표 이러면 틀려요. 반드시 공정시장가에 곱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158페이지 31번 문제 31회 때 작년 기출문제인데 보세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단 법령에 따른 경감은 고려하지 않고요. 기업권 지자체장은 조례에 따라서 표준 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죠 여러분?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부터 3년간 조정한다. 땡이죠? 가감한 조정한 세율은 그 해 조정 필요성 때문에 조정하는 거니까 해당 연도만 조정합니다. 다음 연도에 한해서 땡, 3년간 땡, 5년간 땡입니다. 해당 연도만 조정합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법령에 정한 고급 학장용 토지 표준 세율은 1,000분의 40이다. 맞죠 여러분들? 우리 재산세에서 여러분 세율 한번 보세요. 재산세에서 고급 선박이 최고 세율이 높습니다. 고급 선박은 5%고 그 다음에 별장, 고급 오락장, 골프장 자 고급 오락장용 토지든 건축물이든 골프장 내 건축물이든 토지든 별장, 고급 오락장, 골프장은 몇 프로예요? 4%예요. 1,000분의 40, 즉 4%. 그 다음에 고급 주택은 여러분 예, 취득세만 중과세예요. 재산세에서 고급주택은 일반 주택과 똑같이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0104, 0.1에서 0.4, 0104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고요. 그 다음에 농지, 목장, 아까 예외적인이면 토지 중에서 얘가 일단 토지 중에서 세율이 제일 낮아요. 농지, 목장이면 007% 제일 낮고요. 근데 더 낮은 게 사실 생겼어요. 뭐냐면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로서요. 자, 1세대 1주택인데요. 1세대 1주택인데 공시가격이 즉 시가표준액이 6억이었다가 요번에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시가표준액이 9억 원이야. 6억이었다 9억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9억 원 이하 주택은요. 9억 원 이하 주택은 이게 과세 얘는 0.05%부터 0.35%까지 0.35%까지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그럴 때 일반적인 주택은 0104 4단계 초과세율인데 얘는 0.05%부터 그래서 과세 표준 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일 때 6천만 원 이하일 때요 0.05%예요. 1세대 주택인데 시가표준액 9억 원이야 주택은 세율을 깎아줘요. 그래서 이게 제일 낮아요. 자, 토지 중에서는 농지 목장이면 007%가 제일 낮고요.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둡니다. 요거 고급 선박부터 쭉. 자, 그래서 세율을 꼭 알아두시고 물론 이제 주택은
일반 주택은 일반 주택이요. 1세대 1주택을 제외한 일반 주택은 별장을 제외한 별장 제외하고 별장은 4%니까 별장 4%니까 별장 제외하고 고급 주택 포함해서요. 고급주택 포함해서 일반 주택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 주택은요. 고급주택 포함해서 자, 일반 주택은 재산세 세율은 0104, 최저 0.1%부터 최고 0.4%까지 0104, 과표관 4단계,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정도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딱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일단 자, 여기서 재산세 별장, 고불악장, 골프장 몇 프로라고요? 4%입니다. 디귿번 주택의 과세표는 법령에 따른 시가편액에다가 주택 공정시장가의 비율, 주택이니까 몇 프로예요? 60% 곱하여 산정가액을 한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하고 디귿이 옳습니다. 4번 정답이고요. 32번 문제요. 지방세법상 재산세 대상 중에서 가장 높은 편수에 적용되는 거 어떤 겁니까? 고급선박 5%가 최고 높습니다. 그 다음에 4% 별장, 고불악장, 골프장이고요. 2번 정답. 33번 문제 별 표시합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대상에 대한 표준세율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이요. 납세무자가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에 소유하고 있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액을 종합은 종합끼리 소유자별로 당해 시군구 관할 구역 내 토지를 합산하죠. 그래서 토지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하여 종합합산 대상세율을 정하고요. 2번 납세무자가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에 소유하고 있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해서 별도 합산 대상의 세율을 정한다. 별도는 별도끼리 합산하죠. 네. 자, 맞고요. 3번 분리 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가액을 과세표하여 분리 과세 대상의 세율을 정한다. 분리는 따로 분리해서. 4번, 5번을 구별하셔야 돼요. 납세무자가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에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주택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하여 주택세를 정한다. 틀렸는데 뭐가 틀렸어요? 여기 해당 그 주택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하여 여기가 틀렸습니다.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주택별로요. 여러분 보세요. 항상 주택분 재산세 세율 적용 과세 입장 요걸 꼭 명심하세요. 자, 예를 들어서 주택이 있어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동일한 시군구나 구역 내 2채의 주택을 보유합니다. 그러면 주택분 재산세는 어떻게 합니까? 주택별로요. 그래서 주택별로 각각 세율 정합니다. 주택별로. 네, 따로따로. 소유자별 합산한 과세표금액이 그럼 틀려요. 주택별로고. 근데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여러분 보세요.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소유자가 다르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든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어떻게 하고요? 합산해서 계산하고요.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합산합니다. 그래서 건물과 토지는 합산하고 여러 채의 주택이 있을 때는 주택별로. 이걸 꼭 잊지 마세요. 이거 알고 있는 아이고 참. 이거 알고 있는 시험에서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4번은 하여튼 틀린 부분은 그 주택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하여 틀렸습니다. 주택별로 주택세를 정합니다. 4번 틀렸고 5번 주택에 대한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의 토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에게 주택세를 정한다. 여기서 포인트는 건물과 토지 합산안입니다. 구분한 건물과 토지 구분 계산안 이러면 틀려요. 건물과 토지 합산안이고 항상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합산하고 여러 채의 주택이 있을 땐 주택별로입니다. 꼭 잊지 마시고요. 기출지문인데 꼭 알아둡니다. 160페이지 34번 문제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 비과세 면제 대상이 아니고요. 중 과세 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재산세 부담이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토지 세율 구조 이렇게 배웠어요. 여러분들 토지 세율 구조는 어떻게 배웠냐면 들어보세요. 토지 세율 우리 재산세 세율 구조 토지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이렇게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이렇게 배우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자 누진세율 대상은 종합과 별도 합산 대상 토지가 누진세율 대상입니다. 종류별로요. 분리대상 토지는 세율을 세분화해서 007 빵이 4 비례세율 이렇게 배우라고 했습니다. 007 빵이 4 비례세율이요. 자 그래서 007% 어떤 게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007%는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 빵이 프로 어떤 게 있어요?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무슨 공사 소유 토지 이런 것 등등이 있었죠. 엄청 많죠. 이거 몇 페이지에 걸쳐서. 4%는 살성재산 토지요. 고급 오락장용 토지, 골프장용 토지가 4%고요.
007 빵이 4 비례세율이고, 종류별로 종합합산과 별도합산은 소유자별로 합산해서요. 소유자별로 종합은 종합끼리 별도는 별도끼리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당의 시군구 하나를 구역내 토지요. 전국은 아니고 당의 시군구 하나를 구역내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표가 몇 단계? 3단계 초과누진세율입니다. 별도는 별도끼리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3단계 초과누진세율이고요. 그럼 이거 잊지 마셔야죠. 건축물은 건비, 건축물은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누진세율로 하면 틀려요. 건축물은 나중에 또 설명드리고요. 자, 그래서 토지 분비는 종류였더니 별로였더라. 그러면 재산세, 자, 대상 토지 중에서 과세 비중이 증감에 따라 세부담이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그러면 종류별로 고르라는 거예요. 분리대상 토지는 비례세율이고요. 그래서 1번 보니까 과세 기준 현재 군지역의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 소유 과세현. 농지, 개인 소유 농지는 토지용구 문제 풀 때 뭘 봐요? 개인 소유 농지는 위치만 봅니다. 위치. 있을 곳에 있느냐만. 군지역, 깡촌에 있죠? 있을 곳에 있고, 구는 면적은 모든 다 있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농지든 목장이든 공장이든 있을 곳에 있고, 기준 면적 이내니까 뭐예요? 분리. 2번이요. 1980년 5월 1일부터 종중이 소유하는 임야, 종중소유 농지, 종중소유 임야는 뭐예요? 분리대상 토지입니다. 분비죠, 분비. 1번, 2번은 분비, 비례세율이고, 그 다음에 007% 비례세율입니다. 분비고, 그 다음에 법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 공장 용지, 공장 1.6은 조금 불안전합니다. 하여튼 공장은 위치 면적을 따진다고 그랬어요. 아, 여러분 우리 이거 했잖아요. 토지용 문제 풀 때 농지는 토지용 구분 문제 풀 때 개인 소유 농지, 개인 소유 농지는 자격 농지는 위치 있을 곳에 있느냐를 보고, 있을 곳에 있으면 분리, 있을 곳에 있지 않으면 종합이고. 이거요. 아까 토중 구분할 때 신작했어야 되나요? 자,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이런 거 다 했었는데 앞선 강의 앞선 우리가 기본소 강의할 때 이론 강의할 때요. 자, 그 다음에 목장 용지는 목장은 토지용 분리 풀 때 위치 면적을 다 본다고 그랬어요. 있을 곳에 있느냐, 기준 면적 이내이냐 다 봅니다. 그래서 위치를 보는 것은 농지하고 동일해요. 농지와 동일하고 위치 면적 다 따지고, 그 다음에 공장 용지 위치 면적 다 따집니다. 있을 곳에 있느냐, 기준 면적 이내이냐 다 따지고요. 위치 면적. 그 다음에 또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일반 건축물 부속 토지는 얘는요, 역시 어디나 다 있는 거니까 얘는 어디나 다 있는 거니까 도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어디나 다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얘는 뭐만 봐요? 토지용 문제 풀 때 면적만. 자, 기준 면적 이내면 별도, 초과면 종합이고. 앞동네 어디로 돼 있든 뒷동네에서 여러분 보세요. 앞동네 어디로 돼 있든 뒷동네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 나왔다. 자,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 나왔다. 기준 면적 초과한 토지 나왔다. 앞동네 뭐라고 돼 있든 볼 것 없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종합합산입니다.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볼 것 없이 종합합산이고요. 토지용 분리 풀 때. 자, 그러면 한번 계속해서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 몰라가지고 헷갈렸던 분들, 이걸 몰랐던 분들은 다시 토지용 부분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우리 3번은 공장은 원래 있을 곳이 있느냐가 조건에 나왔어야 되는데, 하여튼 뭐 있을 곳이 있다고 하고 기준 면적 이내면 공장 분리, 분비, 비례세율입니다. 빵 2% 분리고, 그래서 분비, 비례세율이고요. 4번 회원제 골프장 토지, 골프장 고르학장 토지는 뭐예요? 고일 분리. 자, 그래서 분리상 토지니까 분비, 비례세율이고. 고급주택이요. 고급주택은 영일영사, 고급주택이든 일반주택이든 주택은 영일영사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죠. 그러니까 초과 누진세율이니까 얘를 고르셔야죠. 과표 커지면 세율이 누진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요. 34번 문제. 그 다음에 35번 문제 봅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 및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요. 바로 5번 지문만 좀 볼게요. 5번 지문 보니까 주택의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정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한 가액의 세율을 정한다. 아까 주택은 여러 채의 주택이 있을 때는 주택별로,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어떻게 하고요? 합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분한 X입니다. 건물과 토지 합산한 과세표준액의 주택세율을 정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구분한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합산한 과세표준액입니다. 항상 이거 기억하시고, 토지와 건물,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합산한다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 5번 틀렸습니다. 넘어갑니다. 162페이지 36번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그럼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7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가장 높은 재산세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고급 선박이 제일 높죠? 5%? 봤더니 없어요. 얼핏 봤더니. 그러면 별장, 고불악장, 골프장 몇 프로? 4%가 그 다음으로 제일 높죠? 1번 봤으니까 보니까 고불악장 토지 몇 프로예요? 4%. 그러면 고급 선박 없으니까 얘가 제일 높죠? 4%입니다. 그래서 1번 정답. 그 다음에 38번 문제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또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39번 문제도 여러분이 충분히 한번 풀어보십시오. 여러분들 풀 수 있습니다. 40번 문제 보니까요. 지방세법상 다음에 재산세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표준세율 중 가장 낮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과세표준 5천만 원인 종합합산상토지. 여러분 이거 기출문제인데요. 이거는 과세표준 금액이 5천일 때 종합합산상토지 세율이 어떻게 됐더라? 이렇게 하면 문제 못 풀어요. 뭐 0.2%부터 0.2부터 0.5%까지 뭐 0.2에서 0.4 막 이렇게 되는데 이걸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토지 중에서 종합보다는 별도 합산상 토지 세율이 낮고요. 별도보다는 분리상 토지 세율이 낮은 거예요. 자, 그래서 제일 낮은 것은 분리상 토지인데 토지 중에서는 근데 분리대상 토지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과세표준 20억인 분리대상 목장용지, 농지, 목장, 예외적이냐 제일 낮죠? 0.07%. 그래서 얘가 제일 낮고요. 근데 4번을 일단 보세요. 과세표준이 6천만 원 주택 별장제외인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농지, 목장, 임약 0.07%가 토지 중에서 제일 낮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주택 원래는 0104 4단계 초과세율이에요. 그러니까 1세대 1주택 시가 순액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제외한 일반적인 주택은 그 외 일반적인 주택은 0104 과세표준 금액이 만약에 6천만 원 이하면 과세표준 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일 때 자, 0104 초과세율에서 0.1%예요. 그래서 농지, 목장, 임야가 제일 낮아요. 이거보다. 근데 주택보다. 근데 1세대 1주택으로서 시가 순액 9억 원 이하인 주택은 자, 세율을 깎아주잖아요, 여기다가. 그래서 과세표준 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일 때는 0.05%. 이게 제일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4번 지문이 이게 1세대 1주택으로서 시가 순액 9억 원 이하 주택이 아니라는 단서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얘는 0104, 0.1%, 과세표준이 6천만 원일 때 0.1%니까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주택이 4번 지문의 주택이 1세 주택인데 시가표준이 9억 원의 주택이면 0.05%이기 때문에 이게 제일 낮아요. 그래서 구별합니다. 5번 과세표준이 10억인 분리대상 공장용지. 공장용지는 뭐예요? 0.2%죠? 0.1%. 자, 그래서 3번 정답입니다. 41번 문제 여러분이 한번 또 보시고요. 주재산세는 부부도 따로따로입니다. 주택별이에요. 물세기 때문에 납세문자 인적상 안 보고 물건만 보고 세액 계산해요. 이런 거 한번 문제 풀어보시고요. 그걸 바탕으로. 166페이지 42번 문제입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표준세율이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는 재산세 대상을 모두 거는 것은 그랬습니다. 30페이지 시험 때 기출문제인데요. 그러니까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뭐예요? 별로.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별로. 예, 누진세율이죠? 예, 골라야 되고. 분리상 토지는 뭐예요? 분비, 비례세율이니까 고르면 안 되고. 광역시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유연한 법률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내 정하는 공장 건축물. 건축물은 뭐예요? 건비. 건축물은 비례세율 구조로만 되어 있습니다. 건비예요. 그래서 예, 비례세율이고. 5번에 시가 순액 6억 원 이하인 1세대 1주택 별장 제외한 일반 주택은 뭐예요? 0104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죠. 별장은 4% 비례세율이고 별장 2위 주택은 0104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에요. 그러니까 기억하고 리을번이 누진세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문제. 저한테 배웠던 분들은 왜 맨날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건축물은 건비 이런 걸 왜 외우냐 그랬지만 이렇게 문제 30페이지부터 나오잖아요. 167페이지 43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4번 지문만 좀 한번 보세요. 예. 도시지역분 재산세 특례세율은 법령이 정하는 토지, 건축물, 주택의 과세표준의 1,000분의 1.4. 재산세 도시지역분에 관한 건데 도시지역분 세율은 0.14% 세율입니다. 맞아요.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해서. 자, 이따가 또 말씀 살짝 드릴 거고요. 5번 봅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업적 원역, 산업단지, 유치적, 공업적 제외하고 에서 공장 신설 증설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표준세율의 5배인 1,000분의 12.5, 즉 1.25% 세율 중과세한다는데 이게 왜 틀렸냐면요, 여러분. 왜 틀리다고 지금 출제자가 해놓은 거냐면 재산세요. 최초 과세 기준일로부터 이게 빠져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해설 거기 맨 마지막에 보면 최초 과세 기준으로부터
5년간 표준세율의 5배를 중과세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빠졌다고 틀린 거 하는 거예요. 최초 과세 기준으로부터입니다. 근데 시험에서 이거 최초 공장 신증 서류로부터 5년간 중과세한다면 틀려요. 취득세와 달리 재산세는 보유세다 보니까 한 번 중과세 끝나지 않고 최초 과세 기준으로부터 5년간 표준세율의 5배를 중과세합니다. 자, 여러분 건축물에 대해서는요, 세율을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읽어 보실래요? 건축물, 우리 토지는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건축물 건비라고 했는데 좀 더 자세히 건축물 세율을 한번 보시면 건축물은 건비 비례세 구조로 되어 있는데 잘 모르겠으면 건비 이것만 잘 기억하시는데, 자, 재산세에서 건축물 세율은 025, 05, 125세요 안 오면 주거비례세율인데요. 이거 생각나세요, 여러분들? 자, 025%는 일반 건축물이요. 일반 건축물은 025% 비례세율이고, 05는 시지역, 특별시, 광역시, 일반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지자체가 조례로 주거지역 내 또는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 내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 줄여서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 자, 요거요. 시지역이 있는데 여기 시지역이 있는데 시지역에 외곽에 공장이 있었죠. 자, 근데 처음에는 공장만 있었는데 주변에 집들이 들어서면서 여기가 주거적으로 편입이 돼요. 그럼 민원이 계속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나가라 그런 의미에서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은요, 요거는 이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은 도시형 공장을 포함해서요. 도시지역 내 꼭 필요한 공장이라도 주거지역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도시형 공장을 포함해서 0.5%의 세율을 정합니다. 그리고 125세요. 이거는 일반 건축물 표준세율의 자, 표준세율 5배인데요. 과밀 억제 권역 내 공장 신설 증설 시 보유하고 있는 공장용 건축물에 대해서요. 공장 건축물에 대해서 중과세합니다. 1.25%로. 이때 공장은요, 여기서 공장은 도시형 공장 제외입니다. 왜냐하면 도시형 내 꼭 필요한 공장을 다 지방으로 내려보내 만드니까 이때는 제외예요. 중과세 안 해요, 도시형 공장은. 근데 아까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은 깊은 내용이지만 도시형 공장 포함해서 중과세합니다. 4%는 살성재산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살성재산 건축물,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이나 골프장 건축물이 4%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건축물은 세율을 어떻게 외우냐? 자, 이렇게 외웁니다. 젊은 엄마 애들 이름 부르는 거로 외우라고 그랬어요. 젊은 엄마가 애들 이름을 예쁘게 부르죠. 025, 05, 125세요 안 오면 주거 4%, 주거 비례세율이에요. 그래서 025, 05, 125세요 안 오면 주거 비례세율. 025 일반 건축물, 05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 125세요 표준세율의 5배 과밀역 지역 내 공장 신증설식 공장 건축물 최초 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 표준세율의 5배를 중과세합니다. 이거 최초 공장 신증설일로부터지 최초 과세 기준일로부터지 최초 공장 신증설일부터 이러면 틀려요. 그 다음에 안 오면 주거 4%는 살성재산 건축물.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건축물 건비인데 잘 모르겠으면 건비인데 고득점을 위해서 한번 025, 05, 125세요 안 오면 주거 비례세율 이렇게 외우시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5번 하여튼 최초 과세 기준으로부터 5년간 최초 과세 기준으로부터가 빠져서 틀렸다고 지금 한 거예요. 그 다음에 168페이지 넘어갑니다. 44번 문제 별표시 하시고요. 지방세법상 재산세 세율 적용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별장은 4%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 그죠? 별장과 별장 이해주택으로 나눠서 별장은 4% 비례세율이요. 2번 재산세 도시적분 세율은 1,000분의 2.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자생이 정할 수 있다. 여러분, 제가 재산세요, 요거 도시지역분에 대해서 어떤 건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잠깐 이쪽에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네, 여기 보세요. 우리 재산세에서 여러분 봅니다. 재산세에 2010년도까지 재산세가 있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세라는 세금이 있었어요. 도시계획세라는 세금이 있었는데, 도시계획세가 있었고요. 근데 이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통합해서 재산세로 통합을 시켰어요. 2011년도부터. 이 종전에 도시계획세가 들어온 것이, 이게 재산세 도시지역분입니다. 도시지역분.
자, 그래서 여러분요, 도시계획서라는 세금은 어떤 세금이었냐면, 도시계획사업을 위해서 부과하는 세금인데, 도시민들을 위해서 쓰려고 걷는 세금인데 도시적 바깥에서 걷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도시계획세는 도시지역 내 토지 건축물 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부과했던 세금입니다. 그래서 도시지역 중 또는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도시지역 중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에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을 대상으로 해요. 선박항공은 아니고요. 도시지역 내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도시지역에 지금 주택 갖고 계시거나 그럴 때 여러분들이 납부하시는 재산세는 지금까지 배운 재산세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에서 구한 재산세 산출세에다가요. 재산세 이 토지건축물, 도시지역 내 토지건축물 주택의 과세표준에다가요. 시가순액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다가 0.14% 세율을 정해서 계산한 이 도시지역분 세액을요. 합산해서 여러분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여러분 납부하시는 재산세는 순수하게 재산세만 내는 게 아니라 재산세에다가 이 도시지역분 세액을 합한 금액을 재산세액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재산세 이 도시지역분 세율은 0.14% 세율인데 지자체장이 0.14% 세율에다가 세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는데 0.2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자, 학자들이 이것을 뭐 제한세율 그러는데 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제한세율이라고 하는데 어떤 경우는 0.2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서 봅니다. 44번 문제. 그래서 재산세 도시적 분세율은 1,000분의 2.3, 0.2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장이 정할 수 있고요. 3번입니다. 주택에 있어서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정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 건물의 가액의 세율을 정하고 주택의 부속 토지 가액의 세율을 각각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해당 주택의 토지 건물의 가액을 이거죠? 이거 따로따로 정한다 그러면 틀리는데 주택의 건물과 토지 합산한 과세 표준금액에 주택세를 정합니다. 4번 재산세는 비누죠. 비례세를 누진세를 다 적용되고요. 5번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지역에 주거지역에 소지하는 공장 건축물. 자,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 1,000분의 5의 차등 비례세를 정한다. 그렇죠? 영어. 025, 영어. 자,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 영어. 도시용 공장 포함해 제외요?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도시용 공장도 포함해서 아무리 공장이 먼저 있었어도 주거지역에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 도시용 공장 포함해서 중과세입니다. 도시용 공장 포함해서 제가 중과세라고 했어요. 표준세율 0.5% 적용합니다. 자, 그래서 5번이 여러분 여기에 제가 단서가 틀렸습니다. 도시용 공장 포함입니다. 그 다음에 45번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46번 문제, 47번 문제 여러분이 쭉 한번 여러분이 풀어보세요.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172페이지 48번 문제로 갑니다. 48번 문제를 보시니까요. 지방세법상 재산세 도시지역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는데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었죠. 한번 봅니다. 1번 독립한 문제로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나온 적이 없고요. 나올 가능성은 낮지만 한번 보세요. 지자체장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 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서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2번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재산세 합산하여 한 장의 고지서에 의해서 부과하고요. 당연히. 3번 재산세 도시지역분 대상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대상으로 하되 농지, 목장, 종지, 임야는 제외한다. 여러분 도시지역 내에 있는 토지 대상인데 다만 농지, 목장, 종지, 임야는 도시계획사업과 무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외합니다. 4번 도시지역분의 재산세 세율은 1,000분의 1.4, 0.14%로 하는데 0.23%를 1,000분의 2.3, 0.2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르게 적용할 수 있어요. 5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이나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용지. 자, 지형도면이 고시된 도시계획사업에 따라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요. 쓰레기 소각장 만들라고 공공시설용지로 이게 도면이 고시가 됐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미 도시계획사업에 희생됐기 때문에 제외합니다. 공공시설용지 제외하고요. 도시지역분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근데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골프장, 유원지, 고급택 등 이런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이런 개발제한구역 내에 이런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그린벨트 낸 토지요. 도시계획사업에
희생됐죠. 도시민들에게 녹지 공간 제공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사업에 희생됐으니까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으니까 제외해요. 근데 다만 여기 지문처럼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토지인데 이런 시설물이 있는 토지는 대상이 돼요. 이런 시설물이 없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가 제외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 틀린 것은 이런 개발제한구역 내에 이런 시설물이 있는 토지는 대상인데 공공시설용지는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시설용지도 대상이 된다고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5번.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모든 도시지역 내 토지건축물 주택이 아니라 도시지역 내에 있는 토지건축물 주택 중에서 제외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도 한번 봅니다. 농지나 목장용지, 임야 같은 것은 도시계획사업과 무관하니까 제외하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용지라든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이런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있는 토지는, 시설물이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는 과세하고요. 자, 이 정도 보시면 되고, 49번 문제 별표시합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재산세 납세지는 대상 재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이다. 하여튼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입니다, 여러분. 부동산 소재지. 2번 재산세 소유권의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했으나 등기가 이행되지 않는 재산의 경우에 그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이 아니라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예요. 항상 재산세는 언제부터, 그러면 언제부터요? 과세 기준일로부터입니다. 10일 이내 그 소재지 관한 지자체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를 갖추어 신고해 줘야 됩니다. 근데 이런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무신고 가산세 부과된다, 틀립니다. 여러분, 권리 변동이 있는데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가 이행이 안 됐다거나, 신탁 재산은 원래 위탁자가 납세무자인데 다만 신탁 재산일 때는 납세무자하고 구별해서 수탁자가 이게 신탁 재산이다 이런 걸 신고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은 공부상 소유자가 이거 실제 종중재산이다 뭐 이런 것들을 신고해 주게 되어 있어요. 상속재산일 때는 주된 상속자가 이거 상속재산이다 이런 걸 신고해 주게 되는데, 이런 신고해 주게 되는데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런 신고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신고는 안 했다고 해도 가산세 제재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원래 재산세는 보통징수하니까 지자체장이 이 모든 것을 파악해서 부과하고자 할 의무는 지자체장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고지서 달라면 세금 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좀 곤란하잖아요. 지자체에서 다 파악하기가. 그래서 신고해달라는 협조 의무 같은 거기 때문에 이런 걸 안 하더라도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고 어떤 경우에도 가산금만 적용되지 가산세 적용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물론 또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신고 없거나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직권으로 지자체장이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도 있고요. 하여튼 가산세 적용된다 땡입니다. 이런 거 안 해도 가산세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2번 정답입니다. 3번 재산세 납세 고지서는 언제까지 발부해야 돼요? 납기 개시 며칠 전? 5일 전까지 발부해야 되고요.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재산세나 종부세나 다 그렇습니다. 4번 징수와 납세 편의를 위해서 재산세 납세 고지서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병기에서 나란히 적어서 고지할 수 있죠? 자, 재산세고 납기가 같을 때 재산세 친구요. 보통징수하고 납기도 같고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는 재산세 규정을 대부분 준용하는데 이거 고지서 같은 무렵에 두 장 만들면 서로 피곤하니까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서 병기 고지할 수 있습니다. 소방분이 그래요. 특정 자원분과 시설분 지역자원 시설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 고지되는 세금이 아닙니다. 소방분이. 4번 맞고 5번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과하므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2번 정답입니다. 넘어가시면 50번 문제는 있죠.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는데 이 5번 지문이 있잖아요. 5번 지문 보세요. 이 5번 지문은 삭제가 됐어요. 재산세 납세무자가 수탁자였다가 위탁자로 바뀌면서 이 규정은 삭제가 된 규정이에요. 그래서 5번 지문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답이 없어요. 지금 이건 답 없음이고. 51번 문제 봅니다. 이 지방세법상 2021년도 귀속 재산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토지분 재산세 납기는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죠. 우리가 재산세 토지분은 9월 16일 9월 30일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7월 16일 31일 재산세 징수하려면 재산세 납세 고지서를 납기 며칠 전? 5일 전까지 발부요. 주택분 재산세로서 해당 연도에 부과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9월 30일 납기로 한꺼번에 부가징수한다. 틀렸습니다. 주택분은
서민들 관계대에 있어서 납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부가징수할세기 2분의 1은 7월 16일, 31일,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 9월 30일까지 합기로 합니다. 다만 주택분 20만 원 이하일 때 조례로서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9월 30일이 아니라 7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한꺼번에 부가징수 해야 한다니고 할 수 있습니다. 한다도 틀렸어요. 9월 30일 틀렸습니다. 주택분 20만 원 이하일 때 그렇습니다. 토지분은 20만 원 이하더라도 무조건 납기 9월 달이라는 것도 주의하시고요. 5번 재산세 물납하려면 납부기 한 며칠 전까지요? 10일 전까지 물납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4번 정답이고요. 52번 문제 봅니다. 재산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는데 1번 재산세 납세고시별세액이 30만 원 미만일 때는 중과상 정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2번 토지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 해당 재산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에 100분의 130에 해당 금액을 해당 연도 징수할 세액을 한다. 여러분 재산세 세부담상한선 토지건축물은 부자들이다 보니까 공시가격 관계없이 무조건 150%예요. 주택만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105%, 3억 초과 6억 이하, 6억까지 110, 6억 초과하면 130%입니다. 토지건축물은 무조건 150%입니다. 그리고 3번 주택, 3억 원 이하 주택은 105%요. 소방부는 재산세 고지세 병기고지 될 수 있고요. 5번 물납하는 부동산의 평가는 항상 재산세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시가로 평가합니다. 납기 12월 30일 현재 아니에요.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입니다. 53번만 30일의 기출문제인데 53번 오늘 제가 촬영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53번 문제 한번 보고 나머지 부가징수에 관한 거 몇몇 문제 좀 남아있는 거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풀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몇몇 문제만 좀 풀어드리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종합부동산세를 볼 거예요. 종부세. 그리고 또 종부세, 소득세 넘어가서 계속 우리가 풀어보겠습니다. 이 양도소득세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문제를 다 재산세 지금 엄청 많았죠. 제가 좀 제꼈는데 양도세도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제껴드리면서 문제를 다음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요. 53번 문제 마지막입니다. 30일의 기출문제인데요. 자, 박스형 문제로 나왔고 종합 문제입니다. 역시 재산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요? 이 부가징수는 뭐 이렇게 잘 나옵니다. 기억번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언제입니까? 6월 1일로 한다. 맞죠, 여러분들? 2번 토지 재산세 납기는 언제입니까? 9월 16일, 9월 30일이고요. 디귿번 지자체장은 재산세 납부할 시기 500만 원 이하인 경우 25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은 납부기한 지난 날부터 2개월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재산세 250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할 수 있는데 처리 기준 500 이하, 500 초과로 나눠서 500만 원 이하일 때는 25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기한 지난 몇 개월 내? 2개월 내 분할 납부요. 그래서 디귿번 맞습니다. 리을번 재산세는 관할지자체장이 세액을 산정한 특별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 아니에요.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고요. 재산세 여러분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고 그 다음에 특별징수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고 특별징수는 지방세에서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세금을 징수해서 납부하게 하는데 국세에서는 원천징수라고 하죠. 그럴 때 특별징수. 취득세는 특별징수되는 경우가 없어요. 등록면허세는 신고납부문칙이지만 특이하게도 특허청에 특허 출원했을 때 특허청장이 등록면허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등록면허세는 특별징수하는 경우가 있고 재산세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는 거지 특별징수되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하고 그 다음에 또 디귿번 자 2개가 옳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자, 이렇게 하고 54번 문제 별표시인데 다음에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몇 문제 뒤에 이제 거의 다 풀었어요. 그래서 몇몇 문제 종합 문제 나온 거는데 몇 문제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물납 분할 납부도 좀 보고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기타 지방세 살짝 보고 종부세 그 다음에 양도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